제가 설명하는 모든 거를 다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나중에 까먹을 수 있잖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까먹거나 아니면 이 계정을 다시 보고 싶을 때 유튜브 참고해서 보면 돼요. 알겠죠? 그 링크는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리니까 그거 참고해서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자 우선 선은 몇 쪽이죠? 52쪽. 52쪽이요. 자 52쪽에 363번이요. 자 363번 문제를 볼 건데, 자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노트 있죠? 선임도 노트 줬죠 제가. 그래서 그 노트 활용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잠깐 보면 보세요. 여기 이제 모든 숙제를 여기다가 풀면 돼요. 모든 문제를 여기다 푸는데, 여기 왼쪽이죠, 왼쪽. 여기 왼쪽에다가는 이렇게 363번이면 363번 쓰고 풀이 과정을 쓰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푼 풀이 과정은 가장 왼쪽에 써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르겠다. 364번을 모르겠어. 그럼 모르겠으면 밑에서 364번 하고 한 3줄 정도 띄고 그 다음 365번을 푸세요. 왜냐면은 내가 틀린 것도 내가 오답 노트를 좀 해봐야겠죠. 그죠?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그 공간은 냅두란 말이죠. 364번 하고 3줄 정도 띄고 모르겠으면 그 다음 365번 쓰고 풀면 돼요. 여기 이해돼요? 무슨 문제? 네. 그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하고 나서 틀린 문제가 있잖아, 얘들아. 틀린 문제는 오른쪽에다가 다시 풀어봐요. 그렇죠? 오른쪽에 다시 풀어보는데 내가 다시 풀 수 있으면 다시 풀고.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채점하고 나서 틀린 거랑 모르는 건 다 여기다가 다시 풀어볼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계산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그런 거는 그냥 다시 풀어봐서 답 맞으면 넘어가면 되고, 틀린 이후에 계산 실수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개념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 개념을 아는데 이 문제의 조건을 읽고 수식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풀 때 생각이 안 난다면 해답지를 참고해도 좋아요. 해답지를 참고해도 좋은데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틀린 이유에다가 어떤 부분이 몰라가지고 틀렸다. 수식화를 못 시켜서 틀렸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뭐 10의 자리 숫자가 2a-4인데 10의 자리 숫자를 식을 못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틀린 이유를 쓰면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잘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더 써야 된다. 혹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계속 할게요. 오답노트 쓰는 거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먼저 지켜야 될 건 왼쪽이 처음에 문제 푸는 공간, 가운데가 오답노트 쓰는 공간, 그죠? 세 번째가 틀린 이유를 쓰는 공간이에요. 그냥 모든 문제는 다 여기다가 이제 풀고 이걸로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내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마구잡이로 문제를 풀었다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발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얘들아. 한 문제를 풀더라도 되게 질이 높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냥 막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동혁이랑 병민이는 지금 아직 이쪽 단원을 배우지 않았지만 먼저 계속 이해가 되게끔 제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앞부분부터 동혁이랑 병민이는 이제 앞부분부터 숙제가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앞부분부터 숙제가 들어갈 건데, 자, 그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줄게. 자, 우선 363번 문제부터 좀 볼게요. 자, 363번 보면 두 자리 자연수 지금 A의 10의 자리의 숫자가 2A-4고 1의 자리의 숫자는 3B이다. 그죠? 그랬을 때 2A-3B가 6일 때 라지 A를 A의 식으로 지금 나타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 A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두 자리 자연수 A라고 했으면 자, 두 자리 자연수 A가 만약에 얘들아 34예요. 두 자리 자연수죠 34는. 그럼 34는 10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30 더하기 4. 그렇죠. 30 더하기 4죠. 그죠? 얘가 되게 중요해요. 3이 아니라 30 더하기 4죠.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30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 3 곱하기 10 더하기 4죠.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10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두 자리 자연수 지금 A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10의 자리 숫자가 2A-4라고 했죠. 그러면 2A-4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 거죠. 10의 자리 숫자라고 했으니까. 그죠?
지금 3b죠? 그쵸?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가 이거는 얘를 준 거고 2a-4가 10의 자리의 숫자니까 곱하기 10을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3b를 쓰겠죠. 그죠? 얘가 지금 a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혹시 이거 분배법칙 할 수 있어요? 분배법칙 하면 어떻게 돼요? 동영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분배법칙 하면? 22 마이너스 47. 그렇지. 그럼 경민이는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정리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잠깐 경민아 너 이거 잘 보여요 글씨? 네. 그래요? 글씨가 일단 안 보이면 안 돼. 알겠죠? 글씨가 안 보이면 위치 조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20a-40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b가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요. 이 라지 a를 스몰 a의 식으로 지금 나타내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그죠? 근데 라지 a를 식으로 나타냈어. 식으로 나타냈는데 스몰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누가 껴있어요? b가 껴있죠. 그죠? 그럼 a로 나타낸 게 아니야. 얘는 a와 b로 나타낸 거거든요. 표현이. 그래서 스몰 a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하나 더 써줘야 돼. 그죠? 2a-3b가 얼마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거죠. 얘를 활용해서 다 a로 나타내라는 뜻이죠. 말뜻이. 근데 여기서 여기 40 같은 거 있죠. 마이너스 40. 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잖아. 얘는 상관없어요. a로 나타내라는 식에서 꼭 a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수라고 그러던 숫자랑 스몰 a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b만 없으면 돼요. b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b를 없앨 거냐? 얘를 어떻게 활용하냐? 자 봐봐. 2a-3b가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b는 하고 넘길게요. 3b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 여기가 3b가 없어져야 되지 얘들아. 3b가 없어져야 되니까 3b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2a가 없어져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에서 여기 마이너스도 없어져야 되죠. 다시 봐봐요. 지금 보면 여기서 2a-3b에서 3b만 남겨야 돼요. 한마디로. 그죠? 3b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3b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앞에 있는 2a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2a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는 2a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얘들아, 맞지? 여기서 x를 어떻게 구해요? 3이랑 2랑 뺐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3에서 2를 뺐죠? 맞아요. 답은 맞아. 왜 3에서 2를 뺐죠? X값을 구하려고. x값을 구하려고. x만 남겨야 되기 때문이지,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배울 때 그냥 여기 넘어가는 거 배웠어요. 여기 2항? 2항 한다 배웠죠? 2항 한다라는 건 뭐야? 항을 넘긴다는 거죠. 항을 넘길 때 부호가 바뀌죠. 부호가 바뀌는데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x값을 구하기 위해서죠. 근데 원래 항을 넘기는 표현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야. 여기 지금 플러스 2가 있는 거잖아. 근데 x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2를 없애야 되는데 이걸 없앨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2죠. 더하기 2에다 빼기 2 하면 0이 되잖아. 그러면 없어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빼기 2를 한다는 거죠. 등식이니까. 내가 왼쪽에만 빼기 1을 하면 안 되죠. 오른쪽에도 빼기 1을 해야 되죠. 왜? 등식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아이잖아. 내가 왼쪽에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오른쪽에도 이런 조치를 똑같이 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마치 얘가 빼기 2가 이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넘어간 것처럼. 사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걸 없애기 위해서 빼기 2를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쟤도. 여기서 3b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2a를 빼는 거죠, 양변에. 그럼 2a를 빼면 마이너스 3b가 얼마가 돼요? 6 마이너스 2a가 되죠. 2a를 빼면 양변에다가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3b를 만들어야 되죠. 3b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뭘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죠, 방금?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한 번 더해줘. 한 번
곱해준다라는 거죠. 봐봐요.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3b 없애기 위해서 여기 앞에다가 뭐를 곱해줘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요.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 알아요? 국민이 알아요? 몰랐죠? 봐봐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에요.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얼마예요? 플러스 2예요. 이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요. 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데 이 중학교 1학년 때가 좀 비어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쌤이 지금 이렇게 중간에 그냥 넘어갔어. 그러면 질문해가지고 쌤 요거 왜 마이너스끼리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죠?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지금 어쩔 수 없었어. 저 작년에 코로나 시즌에 시험도 안 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 사실 어디 나가기도 코로나로 좀 무섭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둘은 특히. 근데 생각보다 병민이는 좀 알고 있어요. 지금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동혁이는 그래서 병민이랑 동혁이 둘 다 금방 잘할 것 같아요. 자 봐봐. 마이너스 1이랑 그래서 마이너스 3b랑 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1이랑 3b를 곱하면 3b가 되는 걸 알고 있죠. 그죠?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뭐예요? 어떤 수예요? 그죠? 1은 곱셈에 대한 상당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말은 필요 없고 어쨌든 1에다가 뭘 곱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양변에다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3b를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뭐가 돼요? 6 마이너스 2a에다가 뭐를 곱할 거예요?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거예요. 얘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얘한테도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죠. 똑같이. 이게 등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왼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오른쪽에도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왼쪽에다가 3을 더했으면 오른쪽에도 3을 더해야지. 무조건 똑같이 해야 돼요. 등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3b가 마이너스, 자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플러스 2a가 되죠.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분배 법칙하면 자 마이너스 1이랑 6이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6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a랑 곱해져서 플러스 2a가 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3b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죠. 똑같은 애죠. 3b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6 플러스 2a죠.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a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아이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20a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더하기 2a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은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했죠? 동류형은 동류형끼리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류형이 뭐예요? 똑같은. 그죠? 똑같은 종류의 항을 동류형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항이 누가 있어? 종류가 똑같은 게 20a랑 2a가 똑같은 항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과 마이너스 6이 똑같은 항이에요.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20a랑 2a를 더하면 뭐예요? 22a가 되겠죠. 20a랑 2a를 더하면 맞아요? 둘이 더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이랑 마이너스 6을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6. 그죠? 마이너스 46이죠. 맞아요? 동혁이 공부 좀 했네요. 수학 1학년 거는 그죠? 뭘로 했어요? 동혁아? 옛날 북한을 붙이는 학원에서. 옛날에 내가 학원에서 했구나. 동현이 이해돼요? 네, 혹시 마이너스 40 더하기 마이너스 6이 왜 마이너스 46이 될까? 봐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40 빼기 6이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40 더하기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이 가운데 더하기가 생략이 된 거거든. 근데 얘가 이제 수직선 알죠? 초등학교 때 수직선 배웠죠? 수직선 보면 여기 가운데 원점이 있죠. 그래서 그 원점에서 마이너스 40칸을 간 거죠. 맞아요? 마이너스 40칸을 갔는데 마이너스 6칸만큼 더 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6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40칸 가서 마이너스 6칸만큼 더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6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a가 이제 뭐가 돼요? 라지 a가 22a 마이너스 46이 되겠죠. 그러면 b가 없잖아 지금 이제부터. 그럼 b가 없으니까 a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얘가 숫자는 있어도 돼, 얘들아. 숫자는 있어도 되고 대신 b가 있으면 안 돼요. a만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보죠. 그래서 369가지. 네, 369번 문제를 볼게요. 아, 정리 좀 했구나. 테스트 한번 볼래요, 동영아? 네. 테스트 한번 볼래요? 언제? 토요일에 한번 보자. 네. 토요일에. 얼마나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네. 자, 보세요, 여기. 3x랑 2y가 지금 같다 그랬죠, 이거? 그죠? 3x랑 2y가 같을 때 지금 요거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봐봐요. 3x 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3x 제곱을. 지금 병민이한테는 이 x 제곱도 생소하죠. 그죠? 안 배워서. 그죠? 3x 제곱은 뭐예요, 동네가? x가 두 개. x가 두 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x랑 3x가 있는 3x랑 3x가 더하기. 곱셈. 자, 3x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죠? 3 곱하기 x 곱하기 x예요. 그러니까 이 x 제곱이라는 건 x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3이 가운데 있죠. 3하고 x 제곱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곱하기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같은 원리로 얘도 보자. 얘는 어떻게 돼? 지금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y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저게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나누기.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곱하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y는 뭐예요? 더하기 x 곱하기 y죠. 자, 곱하기 y죠. 그러면 보세요. 3x가 지금 뭐랑 똑같아요? 2y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내가 봐봐. 이 식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계산을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x랑 y가 지금 미지수가 각각 미지수가 하나씩 있죠. x, y 합치면 미지수 두 개죠.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몇 개야? 한 개죠?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한 개예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같거나 많아야 돼요. 다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똑같거나 많아야 돼요. 식이 더 미지수보다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는 두 개죠.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상태만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왔냐? 얘를 가지고 온 거죠. 얘도 하나의 식이에요. 3x는 2y다 라는 하나의 식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를 합치면 식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가 됐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3x가 지금 2y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이 식에 있는 미지수를 줄여버릴 거예요. 하나로. 통일시켜버리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통일을 시키냐? 봐봐. 지금 보면은 미지수를 보면 x가 많아요? y가 많아요? x. x가 무수히 많죠? 더. y보다. 그러니까 y를 x 쪽으로 바꿔버리는 게 우리한테 간단하겠죠. x를 y로 바꾸는 것보다. 그게 좀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y를 x로 바꿔버릴 거야. y를 x로. 그러기 위해서 y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기는 거야. 자, 그러면 y만 여기서 2y에서 y만 남기고 싶어. 이 y는 2 곱하기 y 꼴이죠. 그죠? 2 곱하기 y에서 y만 남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y만 남기고 싶어. 양변에 뭘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그러면 2 곱하기 x가 3이에요. 근데 여기서 x만 남기고 싶어. 그럼 양변에 뭘 해줘야 돼요? 아, 2 곱하기 x가 3이야.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배운 거야. 그래서 이거 먼저 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x만 남기고 싶어. x만 남기고 싶으면 양변에 뭘 해줘야 되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이랑 2가 곱해지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럼 1이 되니까 1이랑 x랑 곱하면 x잖아요. 1에다가는 뭘 곱해도 x가 된다고 그랬죠. 그대로. 그러니까 x만 남기게 하고 싶으면 2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곱하기 똑같이 2분의 1을 해야 되죠. 양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x는 2분의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x는 2분의 3이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똑같이 y를 남기고 싶어. 그럼 여기 앞에 있는 2 곱하기 2를 없애야 되지. 곱하기 2를 없애기 위해서 뭘 곱해야 돼요? 곱하기 2를 없애기 위해서 네. 2분의 1을 곱한다는 거죠. 맞아요? 똑같이. 그럼 2분의 1을 곱하면 자 얘도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야 되죠. 맞아요? 왼쪽에도. 곱하기는 왼쪽이라 곱하든 오른쪽에도 곱하든 상관없죠. 왜?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건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상관없다는 거야. 2 곱하기 3이 6이든 3 곱하기 2가 6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을 지금 얘는 앞에다 곱했어요. 그러면 여기 약분이 되죠. 2분의 1이랑 2가. 맞아요? 그럼 2분의 1이랑 2가 곱해서 1이 되죠. 1이 되니까 뭐예요 얘는? y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y예요. 그럼 y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3은? 3.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x는? 2분의 3x. 그렇죠. 곱하기는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가운데. 그죠? 2분의 3x죠. 그래서 y는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야? 2분의 3x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y 대신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y가 사라지고 다 x로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자 얘를 다시 쓰면 3 곱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x 곱하기 y 대신에 2분의 3x를 집어넣을 거죠. 그러면 곱하기 2분의 3x를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바로 하고 여기 바로 되어 있죠. 나누기 자 여기는 x 곱하기 x 더하기 x 곱하기 쟤도 y 대신에 2분의 3x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죠? 왜? y를 없애고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식이 하나니까 지금. 그죠? 자 그래서 y가 사라지고 다 x에 관해서 표현이 됐네. 그럼 정리를 좀 더 해야 돼요. 정리를 조금 더 하면 얘가 지금 3x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x가 줄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돼요? 3x 2 이거 이제 제곱이라고 하면 돼요. 이승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3x 제곱이 뭐예요? 그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 제곱. 그쵸. 똑같이 2가 약분되고 3x 제곱이 되죠, 지금.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 x 곱하기 x는? x? 그렇죠. x 제곱이에요. 더하기. x 곱하기 2분의 3x는? 2분의 3x 제곱. 그렇죠. 2분의 3x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3x 제곱 더하기 3x 제곱은 몇 x 제곱이에요? 6이죠? 6x 제곱이죠. 봐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말뜻이 뭐야? x 제곱이 3개 있다는 거죠. 얘는 말뜻이 뭐예요? x 제곱이 3개 있다는 거죠. 얘도. 그러면은 3개 있는 거랑 3개 있는 거 더하면 x 제곱이 몇 개 생겨요? 6개 생기겠죠. 그래서 얘 계산되면 6x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자, 얘는 x 제곱이 1개 있고 얘는 x 제곱이 2분의 3개 있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몇 개예요? x 제곱이? 네. 1개랑 1이랑 2분의 3을 더하면 1과 2분의 1과 2분의 3은 1이랑 2분의 3을 더해요. 여러분. 2분의 5. 2분의 5죠. 분모가 2로 통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뭐야? 1이잖아. 그럼 1은 분수로 표현하면 뭐예요? 2분의 2죠. 그죠? 2분의 2니까 2분의 2랑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5 x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바뀌죠. 그죠? 곱하기로 바뀌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정말. 뒤집어서 뒤집어서 불러보세요. 5분의 2 x제곱 5분의 2 x제곱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얘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지금. 그 x 제곱이. 제곱을 2 뒤에 5 뒤에 지금 그렇죠. 5 뒤에 써야 되죠? 자, 봐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분의 5 x제곱인데 여기 x제곱은 누구 거야, 지금? 5 뒤에 있는 애 거야. 분자죠, 분자. 이 x제곱이 지금 다시 쓰면 얘를 2분의 5x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러면 얘를 나누기가 되면 이게 뒤집어지잖아, 그치? 뒤집어지니까 뭐가 돼요? 5x제곱분의 2가 되는 거죠. 5x제곱분의 2. 됐어요? 그래서 여기 x제곱이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얼마가 돼? 계산하면 5분의 6, 2, 12가 되는 거죠. 유리식 계산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러면은? 네. 유리식 곱하기 할 수 있어요? 2분의 3 곱하기 4분의 7 해보세요. 이거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다른 거에서 이제 약분할 때 쓰는 거고, 그렇죠? 이거 유리식 계산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돼요.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 얼마예요? 6이. 8이. 네, 8을 분의 3이랑 7을 곱하면 22. 그래서 8분의 22. 그러니까 유리수의 계산할 때 곱하기 나누기 할 때 곱하기로 만들어 놓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1학년 과정이라서 1학년 이제 사시경산 혼합 계산 있죠? 유리수 혼합 계산할 때 안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과정은 꼭 해야 돼. 특히 병원은 더. 그죠? 그래서 답이 이제 나오겠죠. 5분의 10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괜찮죠, 수업은? 네.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위에 것도 모르겠어요. 368번이요. 네. 자, 36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368번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종의 이제 한 번쯤 풀어서 당연히 봐야 되는 문제인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죠. 그러면 b 더하기 c를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c 더하기 a를 b로 표현할 수가 있고, a 더하기 b를 c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는 뭐가 될까, 성아? A 더하기 B. 네, 여기서 a 더하기 b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를 양변에다가 어떻게 해요? 더하겠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만 남긴다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봐봐요. a 더하기 b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c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지? c를 없애야 되니까 요 녀석에다가 마지막에 c를 빼줘야 되죠. 그럼 a 더하기 b만 남겠지. 근데 내가 한쪽이만 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양쪽 모두 똑같은 행위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c 하면 얘는 0 빼기 c가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a 더하기 b가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c가 된다는 거야. 0에서 c를 빼면 마이너스 c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c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c분의 c가 되는 거죠. 보여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자, 똑같은 원리로 b 더하기 c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그렇죠.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a예요. 그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뭐가 돼요? b가 없어져야 되지, 이번에.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되죠. 요 세 개를. 맞습니까? 자,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되는데 a분의 a 계산하면 뭐예요? 1이죠, 약분하면. 근데 앞에 부호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n. 그 사람 보면 1학년 하면 금방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진짜. 근데 1학년 건 반드시 해야겠어. 반드시 하면 잘 이해되고 동혁이는 상대적으로 조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같이 수업을 나오세요. 주말에. 알겠죠? 그래도 혼자 나오는 것보다 둘이 나오는 게 좀 덜 심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번 잊어서 저 뒤에서 시라서. 시간이 끝났죠? 끝났죠, 그러면? 네.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부등식에 대해서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자,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 개념원리 페이지 74페이지 펴보세요. 개념원리 페이지 74페이지고, 동영이는 그냥 이거 보면 돼요. 앞에 거 보면 돼요. 자, 우선 자, 부등식이란 무엇인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자, 부등식을 이제 배울 건데, 얘들아, 부등식이라는 건 얘가 부호고 등호예요.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부호랑 등호가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부호는 뭐예요, 종류가? 부호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부호. 어느 게 더 크다, 작다를 나타낼 때 부호라고 하고, 등호는 뭐예요? 같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만들어진 식을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 뜻이. 그래서 부등호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서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얘가 다 세 가지로 만들어진 네 가지 문자가 되는 거죠. 그죠? 등호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대소관계라는 건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거죠.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식을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봐봐. 5는 2보다 크죠? 크다라고 할 때 부호의 방향이 벌어지는 쪽이래요. 크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자, 얘는 뭐라고 볼까요? x는 5보다 작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작다가 이 앞에 뾰족한 부분을 받을 때 작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2-3x는 5-7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얘는 5는 2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그럼 2는 5보다 어때요? 작죠. 얘는 x는 5보다 작다고 그랬죠. 5는 x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누구를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서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왼쪽에 있는 걸 선택하냐, 오른쪽에 있는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무조건 크다 작다 이런 말은 없어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존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좌변, 우변, 양변을 볼게. 좌변이라는 건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를 좌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변이라는 건 부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그래요. 그럼 양변은 좌변과 우변을 합쳐서 얘기하겠죠. 양변이라고. 그죠? 그래서 부등식에 대한 명칭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표현을 보세요. 자, 부등식의 표현을 보면 자, A는 B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쓰죠. 기준이 누구예요? A는 얘. 그래서 A 입장에서는 B보다 큰 거야. 근데 B 입장에서는 A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크다인데 A는 B 초과이다라고 그랬죠. 초과라는 표현을 새로 배우네요. 초과라는 거는 뭐냐면 같다 부호가 없어요. 근데 크다인데 A가 B보다 크다인데 얘를 이제 같다 부호가 없죠. 같다 부호가 없으면 초과라고 얘기해요. 크다는 초과랑 같은 말이에요. 크다는. 그 다음에 작다. A는 B보다 작다. A는 B 미만이다. 같은 말이에요. A는 B보다 작다. A는 B 미만이다. 그래서 초과랑 미만이다는 크다 작다랑 같은 말이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얘는 A는 B 이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이다랑 초과라는 말을 구분해야 돼요. 그죠? 이상은 같다가 들어가 있는데 초과는 같다가 안 들어가 있죠. 비교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해요. 요 세 번째 나오면 살짝 멘붕 와요. 처음에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는 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현, 두 번째 표현, 세 번째 표현이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B, 자 여기 보세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A는 B 이하이다. A는 B보다 크지 않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표현, 여기 세 가지 표현. 그 중에 특히 별표 친 거는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표현, 여기 두 가지 표현. 전부 다 꼭 같은 말이라고 알아둬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봤죠 여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2는 5보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러면은 병민아 2는 5보다 어때요? 커요. 초과 2는 5보다 앞에 있죠 꼭지점. 그죠? 5예요? 요거 아니에요? 그죠? 2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2는 5 이하이다 라고 써요. 그죠? 그 다음에 2는 5보다 크지 않다 라고 표현하죠. 이거죠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 표현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동영아 얘는 A는 B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다. 또 A는 작지는 B보다 작지 않다. 그치? 또 A는 B 이상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선아 B는 A보다 어때요? B는 A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또 이하이다. B는 A 이하이죠. B는 A 이하다. 또 크지 않다. B는 A보다 크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봐봐요 그러면. 자 부등식에 이제 해라는 게 무엇인가? 동영아 해가 뭐예요? 안 되는 거. 해가 뭐죠? 안 돼. 성립이 안 되는 거. 성립이 안 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어요? 해가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죠. 그죠? 이게 부등식이 해예요. 그러니까 해라는 거는 같은 말로 뭐가 있어? 근, 해, 답, 정답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를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답을 구한다는 거죠. 부등식. 답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부등식의 해라는 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방정식의 해를 배웠는데 자 1차 방정식을 봐봐 얘들아. x 플러스 2가 3이죠. 그러면 x는 얼마예요? 1이죠? 그 1이 뭐야? 이 1차 방정식에 뭐라 그래요? 해, 답, 근이라고 불러요. 1차 방정식의 해가 x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얘는 지금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x랑 등호가 있죠. x랑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이에요. 근데 부등식은 그럼 뭐가 돼요? x랑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등식을 해를 구한다는 건 이 부등식에서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참이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x의 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봐봐.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볼게요. x 플러스 2가 지금 6보다 작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x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이거처럼. 자, 3을 넣어봤을 때 5는 6보다 작죠. 실제로. 그죠? 5는 6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했죠. x를 3을 넣었더니. 참이 되게 하면은 그 x가 3일 때는 이제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이 곧 해가 되는 거예요. 3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x에다 있는 7을 넣어보세요. 7을 넣어보면 9는 6보다 크지 않죠. 9는 6보다 크죠. 맞아요? 근데 9는 6보다 큰데 여기 작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작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 성립이 안 되겠죠. 맞아요? 틀린 말이잖아. x에다가 7을 넣으면 이게 틀리게 되죠.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모습이 틀리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부등식이. 거짓이 돼서 x는 7은 부등식이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봐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먼저 볼게. 자, 지금 보면 2x 플러스 1이 5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 문제를 내볼게요. 자, x가 0일 때는 이 식이 참이 되나요, 경민아? x가 0일 때. x에다가 0을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이 x는 뭐가 돼요? 20. 오케이, 좋아요. 그럴 수 있어. 지금 보면은 2x는 다른 말로 뭐죠? 2 곱하기 x죠. 그죠? 그럼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2 곱하기 0이 되죠. 2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오케이? 어떤 수든 0을 곱하면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0이죠. 그러면은 플러스 1하면 0에다 1을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1은 5보다 큰가요? 작죠. 1은 5보다 작다.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니까 x가 0은 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번에 x에다가 내가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어보면 이 식이 성립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x에다 1을 넣으면 얼마예요? 2가 되고 더하기 1하면 3이죠. 3은 5보다 작죠. 작으니까 뭐예요? 이 식이 참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x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선아, 이거는 성립이 되나요, 식이? 아니에요. 얘는 왜 안 되죠? x에다 1을 넣으면? 4, 5가 돼서요. 5는 지금 5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없죠. 네. 둘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얘는 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식이 참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이 부등식이 참이 되면 해라고 그러고 참이 안 되면 해가 아니다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얘들아. 자, 부등식의 성질을 보시면 자, 봐봐요. B가 지금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요 상황에서 양변에다가 A와 B가 양변이죠. 양변에다가 C를 더하든 C를 빼든 C를 곱하든 C를 나누든 똑같이 해줘야 돼요. 양변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내가 왼쪽에다가 C를 더했으면 오른쪽에도 C를 더해야 되고 왼쪽에다가 C를 나눴으면 오른쪽도 반드시 C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죠? 한쪽만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볼게. 자, 3은 1보다 무조건 크죠. 3은 1보다 무조건 커. 그럼 내가 양변에다가 더하기 3을 해볼게요.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하기 3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더하기 3을 하면. 그러면 얘 계산하면 4고 여기 계산하면 6이죠. 그럼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똑같이 6이 4보다 크죠. 양변에 3을 더했을 때도.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요 모습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3이 1보다 크죠? 근데 양변에다가 똑같이 무언가를 더했어. 똑같이 무언가를 더해도 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그죠? 원래 3이 1보다 컸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양변에다가 똑같이 3을 더하더라도 크기가 변할 거 없잖아. 크기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 오른쪽이 크죠. 똑같은 걸 더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얘는. 그죠? 그 다음에 3이 1보다 큰데 양변에다가 내가 이번에는 빼기 2를 해볼게요. 양변에다가. 그러면은 1에서 2를 빼고 여기 3도 2를 빼겠다는 거야. 그죠? 이건 일단 지울게요. 양변에다가 똑같이 2를 뺄게요. 그럼 1에서 2 빼면 얼마예요, 그러면? 2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것도 중학교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1에서 2를 뺀다라는 건 누가 더 커요? 일단 2가 더 크죠. 2가 더 크니까 우선 빼기는 맞아요. 1은 맞는데 숫자는 지금 숫자가 큰 쪽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1만큼 갔다가 2만큼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1 더하기 마이너스 2죠. 다시 쓰면.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1만큼 갔다가 2만큼 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계산되면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에서 2 빼면 얼마예요? 1이죠, 얘는. 얘는 1이에요. 근데 1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크죠? 똑같이. 맞아요?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등호 방향이 지금 바뀌지가 않다라는 거죠. 맞죠? 똑같이 오른쪽 게 왼쪽 거보다 크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그 뜻이에요. 자, 봐봐요. 일단 얘는 설명이 있고 이건 보지 마, 지금. 요것만 보세요. 얘랑 얘만 보면 3이 1보다 크면, 그죠? 3이 1보다 크면 3에서 2를 빼든 1에서 2를 빼든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자, 똑같이 1이랑 3은 갈게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내가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이제. 자, 똑같이 곱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왼쪽 거 1 곱하기 2는 얼마죠? 2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6이죠? 양수를 곱하는 거 변화가 없죠? 그럼 양수를 나눠볼게요. 1에다가 2를 나누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3에다가 2를 나누면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이것도 변화가 없죠, 지금? 맞아요? 2분의 3이 2분의 1보다 크고 6이 2보다 크잖아, 얘들아. 맞습니까? 왜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똑같이 오른쪽 게 왼쪽 거보다 크죠? 그러니까 양수를,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양수를 곱하든 나누든 부등호 방향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양수를 곱하든 나누든. 그죠? 근데 음수를 한번 나눠볼게요. 음수.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기 해보세요. 그러면 1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2. 그렇죠.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예요.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죠.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6. 얘가 더 크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보다 커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받아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죠? 마이너스를 나누기 해보죠. 자, 마이너스를 나누면 1에서 마이너스 2를 나누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2를 나누면 마이너스 6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아, 네. 그죠? 그럼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 중에? 마이너스 2분의 2. 그렇죠.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구나.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봐봐요. 자, 지금 어떤 부등식이 있는데 어떤 부등식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양수를 곱하기 양수를 나누기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예요. 그죠? 더하기 빼기 양수 곱하기 양수 나누기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예요. 근데 어떨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다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개념 완성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보면 병민아, 부등식인 거 뭐 같아요? 기억 부등식 같아요. 진짜 궁금한데 병민아, 잘 안 보이죠, 약간. 아니 그 습관대로 그리고 눈을 계속 찡그려가지고. 빛나면 아, 그래요? 기억은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부등식이에요, 이거? 맞죠? 부등식의 조건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부등호 있어야 되죠. 또 숫자, 그죠? 부등호랑 숫자나 문자가 있으면 부등식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부등식이죠. 기억은 부등호가 있잖아, 가장 메인이, 그렇죠? 그럼 니은은 아니 니은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식 식은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이 같죠. 그럼 무슨 식이라고 해요? 등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같을, 한 번이야, 그거는 같을 등이에요. 그래서 등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그냥 식이죠. 그죠? 얘는 지금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죠. 맞아요? 그냥 식이에요. 그럼 니은은? 등식 그죠? 등식인데 이왕이면 지금 미지수까지 있죠. 미지수가 있으니까 방정식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미지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은? 얘는 부등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읍은? 쟤도 부등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이제부터 1번, x는 3보다 크다. 그럼 x와 3을 여기다 써야 되죠. 그럼 명민아, 1번이면 3번,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얘는 2번이죠. 이거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아무것도 안 써볼게요. 동영아 몇 번 같아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몇 번 같아요? 3번이요 3번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다. 몇 번 같아요, 서원아? 그렇죠. 4번이죠. 그 다음에 4번 x는 7 미만이다. 몇 번 같아요? x는 7 미만 1번이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x는 7보다 작지 않다. 몇 번이에요? 2번 x는 7보다 작지 않다. 동영이 몇번 같아요? x는 7보다 작지 않다. 2번 x는 7보다 작지 않다. 자, 2번 크다. 네 병민이는 x는 7보다 작지 않다. 2번 서원이는? 4. 그렇죠. 동네도 중간에 얘기했지만 x는 7보다 작지 않다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죠? 크다도 되고 같다까지 되는 거예요. 작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좀 같이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을 보세요. 자, 지금 3번을 보면 자, x에다 3을 대입하여 좌변과 우변의 값의 대소관계가 지금 주어진 부등호의 방향과 같으면 참이고 주어진 부등호의 방향과 다르면 거짓이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x에다 3을 대입하고 부등호 방향이 맞으면 참, 부등호 방향이 틀리면 거짓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자, 1번 병민아,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제 x에다가 3을 넣어봤죠. 지금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3이 0보다 크다라고 되죠.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네. 맞는 거니까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2번 동요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거짓이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3이면 얼마예요? 6이잖아. 6은 1보다 커야지. 그죠?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거짓이죠. 써나 3번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거짓이죠.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5에서 3을 빼면 2죠. 2는 3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2x가 3x-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다가 3을 넣어봅시다. 영민아, 2x에다가 3을 넣으면 얼마예요? 6이죠. 3x에다 3을 넣으면 얼마예요? 3x에다 3. x에다 3을 넣으면? 다 계산한 거예요, 혹시?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3까지 계산하면 얼마예요? 3이요. 3x죠?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x의 제 3. 3.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이죠? x에다 3 집어넣으니까 3, 3은 9죠. 9에서 3을 빼는 거죠. 그럼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관계예요. 여기서 곱하기 관계. 그래서 자 6은 6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6은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도 돼요? 아니요. 돼요. 왜냐면 얘는 같다가 있잖아. 그렇죠? 같다가.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일자 보이죠? 일자. 이 일자가 같다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5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5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5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틀리죠. 명백히 5는 6보다 작죠. 이거는 틀려요. 괜찮아요? 또 5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5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으니까 둘이 똑같잖아요. 같다가 있으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좀 같이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자, x의 값이 지금 0, 1, 2, 3, 4죠? 그죠? 그럼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동료가 해가 뭐예요? 답이요. 네, 답이죠. 여기 0, 1, 2, 3, 4 중에 답이 뭐가 돼요? 여러 개 봤나요? 그렇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우선 x가 0일 때는 해가 되나요? 되죠. 요 0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0이면 얼마죠, 그러면? 0. 0. 0이죠. 0에다 3 더하면 얼마죠? 3. 3이죠. 3은 9보다 작죠. 그러면 맞네. 0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을 넣으면 얼마예요, 동영아? 1을 넣으면 참 해가 되나요? 네. 되죠. 그러면 이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죠? x에다가 1 이렇게. 그러면 1을 대입하면 2요. 2죠. 2 곱하기 1이니까. 그죠? 2 곱하기 1 더하기 3하면 5요. 5죠. 5는 9보다 작다. 맞죠? 맞으니까 1도 맞는 거예요. 그죠?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4요. 4에다 3 더하면 얼마예요? 7. 7이니까 7은 9보다 작다. 맞죠? 얘도. 3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6. 6 더하기 3 하면 얼마예요? 9는 9보다 작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얘부터는 해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0, 1, 2까지가 해가 되고 3, 4는 해가 아닙니다. 그죠? 됐어요? 자, 이해되죠? 지금까지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봐봐요. 3번. 마지막 거. 자, 마지막 거 보면 A가 B보다 크대, 얘들아. 그랬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지금 넣어달라고 그랬거든. 자, 지금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부등호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기 1, 2, 3, 4 할게요. 그대로. 자, 1번. 동영아 몇 번이에요?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여기 1, 2, 3, 4 중에 몇 번을 가져가야 돼요? 1번. 2번이요. 2번. 1번이요. 1번. 둘 중에 하나 다시 해. 1번이요. 1번.
경민이는 몇 번 가져가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자 좋아요. 서원이 몇 번 가져가야 돼요? 1번 1번. 자 봐봐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 양변에다가 그죠? 양변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성립이 된다 그랬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성립이 돼요. 근데 요 경우 곱하기 나누기일 때는 무조건 성립되지 않아요. 언제 성립이 되냐? C가 양수일 때. 그래서 C가 양수일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그러면 C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맞아요? C가 0보다 작다. C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여기 문제를 지금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지금 봐봐. 경민아 마이너스 2를 더했죠. 그러면 C를 더한 거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원래 부등호 방향이 뭐예요? 예전.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1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뺐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C를 빼요. C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아 똑같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안 바뀌어요. 그죠? 어떤 숫자를 빼든 상관없어요. 얘들아. 어떤 숫자를 더하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뭐 마이너스라고 해서 뭐 얘는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더하기 빼기인 순간 그냥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뭘 한 거죠, 동영아? 3A랑 3B는 A, B에다가 양변에 분식을 한 거예요. 3을 그렇죠. 3을 곱한 거죠. 근데 곱한 게 지금 양수죠.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안 바뀌어요. 얘도 그래서 1번이 가져가는 거죠. 됐어요? 얘는 지금 어때요? 양변에다가 뭘 한 거예요, 선아? 마이너스 5를 나눴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얘는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수를 지금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거 빼고는 나머지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지금. 볼게요. 자, 여기 먼저 보면 자, 1번부터. 자, 부등식인 것을 지금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봐봐요. 부등식인 거를 고르면 그냥 말 그대로 이 부등호가 있으면 되죠.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에요. 자, 1번은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등식이라고 그랬죠. 3번은 뭐예요? 그냥 식이죠. 3번은 식이에요. 등호나 부등호가 없어요. 5번은 뭐예요, 경민아? 뭐라고 읽어요? 얘도 등호랑 부등호가 없죠. 그러면 그냥 식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냥 식. 자, 이해 볼게요. 얘. 자, 첫 번째 보면, 자,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죠. 자, x의 3배에서 7을 뺀 수는 9보다 작다. x의 3배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x에다가 3을 뭐 한 거죠? 곱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x 곱하기 3이에요. 그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어요? 7을 뺀다 그랬죠. 그래서 빼기 7이 되죠.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7을 뺀 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야 되겠죠. x의 3배에서 7을 뺀 수에서 잘라야 돼. 그게 뭐예요? 9보다 작다라고 그랬죠. 그럼 9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2번. 한 개에 600원 하는 과자 X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한 개에 600원 하는 과자 3개 얼마예요? 1,800원. 1,800원이죠. 뭐 한 거예요, 둘이? 곱한 거죠. 그래서 한 개에 X 600원 하는 과자 X개는
600에다가 x를 곱한 거죠. 그죠? 한 개의 600원 하는 과자 x개의 가격은 보이죠? 여기 는 보이죠? 는 그리고 다리수는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인 거야. 그죠? 그래서 600x는 5,000원 이하다. 그럼 5,000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닭 x마리와 개 y마리의 전체 다리수는 이라고 했죠. 닭은 다리가 몇 개죠? 두 개죠. 그러면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닭 x마리는 닭 한 마리 개수는 두 개죠. 다리가. 닭 세 마리는 다리수가 몇 개예요? 어떻게 한 거야? 곱하기 한 거죠. 그래서 닭 x마리는 x에다가 다리수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2 더하기 개 y마리죠. 개는 다리가 4개죠. 4개니까 4 곱하기 y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얘가 지금 뭐야? 55개보다 많다라는 거죠. 55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되죠? 자, 얘는 지금 올바른 표현일까요? 4번? 이제 옳지 않은 거 모르는 거죠. 이제 둘 중에 하나 답이야. 자, 여기서부터 물어볼게요. 4번. 동영아, 이거 올바른 표현인가요? 옆에 있는 식이? 잘 모르겠어요. 작지 않다는 같은 말이 뭐예요?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뭐가 틀렸어요? 작지 않다면 밑에 눈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등호 표시가 있어야 등호 표시가 없죠? 얘는 1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왼쪽 거는 17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이상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거는 x의 3배에다가 5를 더한 수죠. 얘는 7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그죠? 잘하네. 좀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부등식에 지금 해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래. 얘들아. 그러니까 부등식이 해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숫자를 여기 12 x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0을 넣어보세요. 이 0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0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럼 0에다가 5를 더하면 5죠. 2에다가 0을 2x에다가 0을 넣으면 얼마예요? x에 맞고 0 0이죠. 그럼 5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얘는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5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5니까 4죠. 4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2죠. 4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봐봐. 여기에다가 2를 넣어봅시다. 자, 2를 넣어보면 어때요? 2를 넣어보면 왼쪽 값은 얼마죠? x에다가 2를 넣으면 얘는 2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랑 5를 더하면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랑 5를 더하면 일단 마이너스 2니까 두 칸 맞죠? 그 다음에 5칸 또 와야 돼요. 플러스.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원점이죠. 다시 왼쪽으로 두 칸 가서 마이너스 2 그랬는데 더하기 5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시 여기서 다시 5칸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몇 칸 가요? 결과적으로 0을 기준으로 3칸 가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2를 넣으면.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얼마예요? 4죠. 그럼 4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는 잘못된 해가 되는 거죠. 얘는 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3번부터 4번, 5번은 다 해가 안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선생님 다 알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4번 답 뭐예요 동영아? 나머지 내가 다른 나. 그렇지 왜 5번이에요? 마이너스 5가 그렇죠. 우리 뭐라 그랬어? 부등호에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성립이 되죠. 성립이 되는데 다만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요거예요. 1과 2가 크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다 따라가요 원래. 여기 다 따라가죠 이렇게. 다 따라가는데 얘만 지금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오,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고 있어야 되고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 그죠? 자, 얘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지금 써놓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 마이너스 3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b 플러스 2죠. 그죠? 그러면 먼저 얘를 가지고 A와 B의 부호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A가 큰지 B가 큰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하세요. A와 B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B 플러스 2가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A에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고 싶어. 얘들아. 그러면은 A에다가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더 마이너스 3을 을 더해줘야 돼. 곱하기 해줘야 돼. 그죠? 봐봐. 첫 번째 순서가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예요. A에다가, 그죠?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A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얘가 되려면 더하기 2를 해야 되죠? 두 번째가 플러스 2를 한 거예요. 맞죠? 그럼 봐봐. A와 B의 부를 추론할게요.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잖아. 마이너스 3을 곱한다는 거.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더하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랬지. 맞아요? 그래서 곱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바뀌었어. 부등호 방향이 바뀐 게 얘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전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와 B의 부호를 먼저 따졌지.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문제를 풀면 돼요. 순서가. 그러면은 얘를 찾았으니까 요거를 봅시다. 요거 보면은 뭘 한 거예요? A와 B에다가 먼저 4를 곱한 거예요.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3을 뺀 거죠. 맞아요? 그럼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3을 빼서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나요? 없죠. 양수를 곱했고 그 다음에 그냥 빼기 했어. 그러면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A와 B에다가 뭔 짓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뭘 한 거죠? 동영아? 네. A와 B가 이렇게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A에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해줘. 그렇죠. 양변에다가 먼저 뭘 한 거야? 마이너스 7을 곱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7을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 다음에 뭐를 한 거예요? 5를 더한 거죠. 그죠? 5를 더한 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받죠. 그럼 첫 번째에는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에는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바뀌었겠죠, 부등호가. 자, 얘는 어때요? A와 B에다가 뭘 한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해줘. 그렇죠.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했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영향을 받습니까? 네. 바뀌죠. 부등호 방향이. 그리고 뒤에 더하기는 중요하지 않죠. 더하기 빼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줘. 그래서 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먼저 그거예요. 먼저 얘를 가지고 A, B를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이 문제들을 푸는 거죠. 부호가 음수면 바뀌고 곱하기 나누기 할 때, 그죠?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양수가 되면 이제 안 바뀐다는 거죠. 부등호가. 그 정도 성질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고 개념만 나갈게요. 자, 6번 보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요거와 요거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A에서 3A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잖아. 그치? 똑같아요. A에서 3A 마이너스 3이 될 때 먼저 뭘 해야 돼요? 양변에? 성훈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A에서 3A 마이너스 3이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돼요 먼저? 3을 곱해요. 그렇죠. 3을 다 곱해야 되죠. 네. 3을 다 곱하면 왼쪽 마이너스 3이죠. 네. 오른쪽 9죠. 네.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부등호 방향이 영향을 안 받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빼기 3이 있죠. 빼기 3을 해줘야겠죠. 3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마찬가지로 전부 다 빼기 3을 해주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부등호가. 그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경민이 괜찮아요? 네. 여기? 동혁이는? 괜찮죠? 자,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 얘는 그죠? 먼저 뭐를 해야 돼?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죠. 항상 곱하기 나누기 먼저예요. 그 다음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좀 할게요. 설명을 하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고 4번, 5번만 좀 풀어보세요. 4번, 5번까지만 풀고 끝낼게요. 동영이는 이거 보고 풀면 돼요. 거기다가 그냥 풀면 돼요. 거기다가. 풀려 있어요. 네. 뒤에서 나갔어요. 문제가 어디서 나? 근데 그 뒤에 쌤이 말하고 전담원도 아니고 오전에서 전담. 그래요? 오늘 쌤 뒤에 말해요. 지금 이거는 성인이 진짜 없어서 쌤을 풀면 돼. 펜이 없는데. 아, 이거 써요.